네, 안녕하세요. 김도윤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제가 국가기술 자격증, 그 중에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벌려고 땄습니다. 저희 변호사 업계도 이제 워낙 많은 인원수가 나오고 이제 사건도 이제 다양해지면서 전문화가 되다 보니 변호사들도 전문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딱 하나 더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자그마하지만 건설회사를 운영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제가 건설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또 석사로 수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산업안전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쪽을 좀 키워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이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때마침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제가 조금 더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쌓고 싶어서 이런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산안산기, 건안산기 자체가 암기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험 과목만 해도 제가 이걸 다 외우지도 못하는데요. 산업안전관리론,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기계위험 방지기술, 전기 및 화학 설비 위험 방지기술, 건설안전기술 등이고요. 물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산안산기 과목이고요. 또 건안산기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거를 또 필기를 합격을 해야 되고 실기에서도 필답평가, 작업평까지 총 3번의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 사실 이런 이과적 지식이 워낙 약해가지고 계산식 이런 거는 여러 번 해도 계속 답도 틀리게 나오고 그리고 외워야 될 게 기술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포크레인이 포크레인인 줄 알았지 그거를 백호라 부르는지 솔직히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하고 이 장비가 이 장비다, 이 장비가 이 장비다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니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노하우라 할 건 없거든요. 암기 지옥이다 보니 결국 엉덩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직장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일과 시간 중에는 그 일을 해야 되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이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아이가 있다 보니 육아도 해야 되고 기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 그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거를 공부할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서점에 가서 처음 딱 책을 펼쳤는데 책이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두께가. 가지고 이거 해도 되나? 괜히 했다가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돈 벌려면 뭐든지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새벽 시간을 주로 잡고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제가 새벽에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서 보통 한 달 정도 시험 기간을 잡고요. 새벽 한 5시쯤 일어나서 하루에 2-3시간 정도씩 꾸준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 강의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공부하면서 강의를 듣는 건 당연했고요. 그 외에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이동할 때 항상 강의를 틀어놓고 이제 계속 반복 학습을 하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념이 좀 익숙해졌고요. 이후에는 이제 시험, 보통 다 아시잖아요. 시험 2주 앞두고는 기출만 주구장창 외웠죠. 사실 이런 산안산기나 건안산기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비슷하지만 이런 아이템풀식 시험은 결국 기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출을 거의 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했고요. 다행히 시험에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고 이후에 한 달 뒤에 실기시험이 있었지만 사실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바로 합격자 발표가 나는 게 아니라 한 3주 있다가 발표가 나는데 그래서 실기를 또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 보니 3주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 딱 일주일 남은 순간부터 또 벼락치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우 운 좋게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던 거죠. 네, 사실 저는 이제 건안산기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산안산기 따신 분들이 그 카페가 있거든요.
그 카페 들어가니까 대부분 권한상기도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할까 말까 또 고민을 했죠. 권한상기도 한 이 정도 되거든요, 책이.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외울 생각하고 공부할 생각하니까 진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름 산하상기랑 권한상기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걸 공부했으니까 이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자만심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한번 자격증을 따니까 솔직히 좋잖아요. 뭐 와이프도 좋아해주고 주변에서도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니까 더 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상기 쪽에 이제 도전을 했고요. 또 산하상기에 권한상기가 포함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산재가 발생하는 이 양태들을 보면 건설 쪽도 엄청 많고, 그 안에서도 다양하게 뭐 크레인 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도물이라든지 기타 비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고 또 건설 쪽에도 약간 전문성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권한상기도 따게 됐습니다. 제가 뭐 이쪽 경력자가 아니라서 사실 좀 시간이 걸린 편인데, 뭐 공부 기간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이 필기 시험 기준으로 한 달 전, 뭐 실기 같은 경우는 2, 3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갖춰야 되는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관련 학과를 나오거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법학과 출신이다 보니 이런 데 전혀 관련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이버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서 관련 학과 이제 이수를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공부했다 쓰니까 거의 2년 정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하상기, 권한상기 자격증을 딴 목적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조금 이거를 예쁘게 좀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땄습니다. 이제 산재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산재가 일어나는 과정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리고 산재가 일어났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중에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중소건설사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더 심화되고 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산재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법률가로서 이런 법적 지식은 있지만 그 산업 현장에 대해서, 산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좀 없고 낮은 편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이 자격증을 땄고요. 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뭐 대학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올해 연세대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과정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입학을 하기로 해서 거기서도 좀 더 다양한 지식과 이제 경험을 쌓고 산재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다수의 산재 사건을 저희가 다루었고요. 실제 뭐 결과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뭐 근로자 측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회사 측 사건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측에서 이제 뭐 저희가 했던 사건, 예를 들면 크레인에서 뭐 협착이 됐거나 아니면은 그 쇼트 업무 중에 철판이 전도돼서 협착이 돼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요. 크레인에서 뭐 추락하신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비계에서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낙하물에 의해서 산재가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아직까지 이 회사에서 산재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거든요. 저희도 실제 사건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더 준비를 하면은 더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도 있었고, 이걸 대응함에 있어서 저희 법률 전문가들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좀 더 빨리 같이 일을 할 수 있었다면은 조금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을 막거나 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은 산재 사건에 있어서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산재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이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 산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산재에 대한 뭐 임직원들의 교육,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그 절차적인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 그리고 산재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 수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저희 당연히 법률 전문가로서 도움을 드리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혹시 산재와 관련해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자격증을 이제 딴 걸 기하로 해서 산재 전문가로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그 이상의 경험도 쌓으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그 도움을 드리는 부분뿐 아니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산재와 관련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많은 정보를 드릴 테니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 산재 전문가 동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